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저감, 우리 암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퇴저감인데, 퇴저감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어떤 물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근데 그 쌓여서 만들어진 그 물질들 자체를 우리는 퇴적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퇴저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퇴적 작용을 받아야 되고, 물론 그 이전에는 풍화 침식을 먼저 받아야 되겠지. 풍화 침식된 다음에 운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퇴적된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좀 더 다져지게 되는 그런 작용을 받게 되고, 다짐 작용을 받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같은 물질들처럼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교결작용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퇴저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이렇게 다져지는 작용과 굳어지는 작용, 교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속성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다져지는 작용을 받을 때, 다짐작용,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위에 쌓여있는 퇴적물 무게에 눌리게 되면서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현상. 근데 이 입자 사이의 간격,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어? 요거 공극,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래서 다짐작용을 받게 되면 공극의 크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공극의 크기는 감소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교결작용이라는 거는 지하수라든가 이 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이 물질, 어떤 게 있다 그랬니? 석회질 물질이라든가 혹은 규질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입자 사이를 붙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입자 사이를 메우면서 서로 붙여서 굳어지게 하는 작용, 우리는 교결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해서 속성작용이다 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퇴저감의 종류로 갈 텐데, 퇴저감의 종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쇠설성, 부서져서 만들어진 퇴저감입니다. 또 화학적이라는 건 화학 반응에 의한 침전, 다른 말로 앙금 같은 것들이 되겠지. 혹은 그 물 같은 것들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암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화학적 퇴저감이 되겠고, 유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거는 생명체, 생물의 유해가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쇠설성 퇴저감 가장 대표적인 게 모래가 주로 퇴적되면 사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사암은 모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애들도 뭐 점토라든가 자갈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주로 많은 게 모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점토가 퇴적되면, 점토 진흙입니다. 이게 쉐일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진흙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또 자갈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여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그 자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도 다 있지만 주로 많이 있는 게 자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가 퇴적되면 응외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부서져서 만들어진 알갱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퇴적암은 석회질 물질들, 원래는 이제 칼슘 이온이라든가 탄산 이온이었겠지. 얘네들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둘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침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회암. 또 규질도 마찬가지, 처트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닷물이 만약에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남는 게 뭐가 되겠어? 염화나트륨이 되겠지. 그래서 증발을 통해서 남아있는 증발 잔류물이 된 게 바로 이 암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화학적 퇴저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석회암, 처트 여기 두 개씩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퇴저감이 될 수도 있지만 유기적 퇴저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석회질 생물체,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조개 같은 것들은 조개 껍데기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잖아. 그럼 걔네들이 죽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석회암이 됩니다. 규질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처트라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석회암이나 처트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퇴저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저감도 속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퇴적 구조, 그 중요합니다. 그치? 퇴적 구조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 이 퇴적 구조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퇴적됐던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점. 그치?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퇴적 구조로 지층의 상하를 구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환경을 알 수 있다. 지층의 상하를 구별한다라는 건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지. 땅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요런 무늬가 나왔는데, 원래 얘 무늬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정상이지. 이걸 우리는 건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퇴적 구조가 퇴적될 당시에는 상당히 지표로 노출되면서 건조한 기후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퇴적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기후.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원래 모습이 아니라 뒤집혀져 있지. 그래서 이건 역전되었다. 지층이 뒤집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거 우리 나는 점이층리 이렇게 표현을 했고, 깊은 그 퇴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랬어. 그래서 보통 그 퇴적 대지, 그치? 이런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점이층이다. 수심이 깊은 환경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층리, 이 사층리의 사는 경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 결국은 그 어떤 뭐 물이 흘렀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흔이라는 거는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물, 바로 아주 얕은 그 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퇴적 구조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파도 모양의 무늬를 갖고 있으면 우린 연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전 여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린 퇴적 구조라고 표현한다는 거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적 환경인데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가 있었나 얘기했었으니까, 얘기했나 보면 해양 환경도 있었고 연안 환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육상 환경, 이런 것들이 존재했지. 육상 환경, 뭐 범람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육상 환경에서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퇴적 지형인데, 뭐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뭐 태백시 구문소, 마이산 뭐 이러다. 근데 사진 같은 걸로 구분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대신에 이제 마이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포니라고 있었지. 그런 타포니 구조,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는 사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뭐 사진 보고서 그렇게 이게 어느 곳의 지형이다라는 거 확인하기는 좀 힘들지.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문소라는 곳,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됐고 주로 석회암이 구성되는 곳이 바로 구문소,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마이산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중생대 육지 호수 환경이고 주로 여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타포니가 여기서는 발견이 되는 그런 지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월봉, 제주도입니다. 수월봉은 제주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건 신생대 화성암이겠구나, 현무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생대는 맞지만 화산쇄설물, 그 화산재가 퇴적된 거지. 화산재의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응회암이 주성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성군의 덕명리 해안은 중생대 육지 환경, 왜 육지라고 확인할 수 있냐면 공룡 발자국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연흔이라는 거는 얕은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건열까지 발견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육지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난 적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시다. 그림은 세 가지 퇴적암, 얘네들의 특징에 따라서 구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3, 응외암 석탄인데 유기적 퇴적암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석탄이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이 되겠지. 얘가 유기적 퇴적암. 잠깐만.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석탄.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이 퇴적돼서 굳은 거냐? 그럼 얘로 갈 건 당연히 누구야? 당연히 이거는 응회암에 해당이 되겠네. 그치? 그럼 나머지 C는 당연히 사암에 해당이 될 거니까 이거는 1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이거 이렇게 굵기가. 자,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 교결작용은 퇴적물이 쌓이며 위에 있는 퇴적물의 무게에 눌리면서 공극이 좁아지는 과정. 근데 이건 교결 과정이 아니었지. 이건 뭐였어? 다짐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속성작용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고, 또 속성작용이 진행될수록 공극, 그 공간이라고 그랬지? 이거 줄어들고 밀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5번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3번 보기들 중에서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전체 약 75%냐 그랬는데 지구 전체의 75% 가장 많은 거는 변성암입니다. 우리 변성암 배우진 않았지만 변성암에 대한 설명.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퇴적물의 압축작용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든다. 다짐작용이라고 그랬지? 맞는 설명. 또 교결작용으로 퇴적암이 굳어지게 되는 거,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또 여감은 자갈로만 형성됐다. 틀린 얘기지. 자갈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주된 물질이 여감, 자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 그래서 니은 디귿에 2번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쇠설성 퇴적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 생성된 입자나 화산 분출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맞는 설명이 되겠고, 대표적인 쇠설성 퇴적암으로는 여감, 사암, 쉐일, 처트 같은 것들이 있다 했는데, 처트라는 거는 얘는 화학적 퇴적암 아니면 유기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이게 틀렸네.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얘기. 다음 5번 다음 보기 중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찾아주면 되지. 여감, 그 다음에 처트는 화학적 퇴적암 아니면 유기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되고, 사암은 모래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 석고는 얘는 암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고는 광물입니다. 광물. 얘는 CaSO4라는 광물이야. 광물. 그러니까 얘는 암석 자체가 아니니까 벌써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휘로감은 우리 그 전에 했지만 이거는 반심성암이지. 화성암 중에서도 반심성암에 해당하는 우리 염기성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퇴적암이 아니니까 틀렸고, 쉐일은 될 수 있네.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 2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속성작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퇴적물이 쌓인 다음에 퇴적암이 되기까지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 맞고, 그 다음 퇴적물이 속성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되면 공급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또 교결작용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다짐작용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뀌었지. 그치? 반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7번 가봅시다. 그림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주요 과정들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풍화 침식, 그 다음에 침전물이나 증발 잔류물, 생물의 유해나 골격 딱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쇠설성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침전물이나 증발 잔류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얘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물들이 바로 D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우리 속성 과정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퇴적암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기억 보면, 처트는 주로 B랑 C 과정에서 일어나냐. 처트는 화학적 퇴적암임과 동시에 유기적 퇴적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D 과정에서는 그렇지. 속성 과정. 그 다음에 C 과정을 거치는 암석으로는 석탄이 있냐 그랬는데 석탄 과거에 여러분들 뭐였어? 고생대의 생명체지. 그것도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기적 퇴적암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A 과정 쇠설성 퇴적암이지. 구성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뭐 자갈이냐 모래냐 진흙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 5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퇴적암을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것을 두 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래사암은 맞는 거고 화산재는 처트가 아니지 응해암이지 틀렸고 식물체가 석회암? 이것도 아니지 그치? 식물체의 대표적인 거 아까 우리 석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벌써 두 개 2번하고 3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퇴적암의 생성 과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얘기했어. 커다란 암석이 일단 부서져야 돼. 그 부서져서 작은 알갱이, 토양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풍화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일단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풍화 침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침식받고 운반까지 돼야 되지.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퇴적된 다음에 속성작용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0번 사층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사층리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퇴적물들을 이런 식으로 쌓아놓게 되는 거를 우리는 사층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든가 그러니까 물이 흐른 방향이나 아니면 이게 사막이었다면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층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추측할 수 있고 또 흐르는 물 또는 사막에서 퇴적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퇴적 구조 이것도 맞는 설명. 또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퇴적암이 되잖아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런 육면체 모양으로 그려보게 되면 지금 사층리도 똑같아.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사층리입니다. 그치? 그 위에는 이렇게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층리면이라는 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을 층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울어진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울어진 구조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단면입니다. 단면. 그치? 층리면이 아니라 자른 단면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틀린 설명이 됩니다.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11번 그림은 고생대 초기에 생성된 석회암 지역을 탐사하고 그 내용을 토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옳게 말한 사람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생대라고 얘기를 초기라고 했고 석회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석회암은 화학 성분의 침전 외에 유기물의 퇴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석회암이잖아요. 그치? 석회암이니까 이거는 유기적 퇴적암도 될 수 있고 화학적 퇴적암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수 맞는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이 지역의 석회암층이 만들어질 때 대륙들이 모두 합쳐져서 판게아를 이뤘냐 이랬는데 판게아 언제 만들어졌지? 판게아는 고생대 말이지. 근데 여긴 지금 고생대 초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연은이 잘 관찰되는 것을 보니 깊은 수심의 물에서 퇴적되었겠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연은이란 말도 없지만 일단 연은이라는 퇴적 구조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가 아니라 얕은 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퇴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민수도 틀린 설명했습니다. 답은 철수만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자, 다음 12번 그림은 퇴적구조의 사진이다 그랬고 퇴적구조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게 되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뭐 일단 보면 얘는 건열이지. 이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층리면에서 본 거고 그 옆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런 구조 사층리가 되겠지. 그 다음 다는 점이 층리. 그 다음에 라가 연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건열하고 연은 같은 경우에는 그 층리 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점이층리라든가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단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가장 건조한 기후에서 형성된 건 당연히 건열 되겠지. 맞는 설명이 되겠고, 나를 통해서 바람이나 물이 흘렀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층리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다는 라보다 수심이 깊은 곳. 그렇지.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을 정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3번 표는 지형에 따른 퇴적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A, B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A를 보면 육상 환경이고 홍수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서 퇴적물이 쌓인대. 그 하천물이 이렇게 있을 때 홍수가 나면 물이 이렇게 넘쳐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퇴적물들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지형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범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범람원.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해양 환경이고 파도와 조류가 작용하는 곳으로 수심이 얕은 곳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그렇다면 뭐 이건 특별한 지형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A는 범람원 맞는 설명이 되겠고, A에서는 사층리랑 건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사층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거는 홍수 때만 잠깐 넘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땅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건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에서는 염리가 넓게 발달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지구과학 1에선 변성함에 대한 그 단원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리라는 말 자체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염리는 변성함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암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 광물이 이런 광물이 들어 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횡압력을 받게 되면 얘네가 찌그러들면서 이런 광물이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줄무늬 구조 요게 보이게 되는데, 이 줄무늬가 마치 낙엽 같은 그런 줄무늬다 그래서 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 퇴적 구조가 아니야. 이건 퇴적 구조가 아니라 변성함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변성 구조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틀린 설명이 됩니다. 3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4번 다음 그림은 여감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다 라고 했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거 점이층리지. 근데 점이층리는 점이층리인데 좀 이상해. 왜 그러냐면 점이층리라는 거는 먼저 무거운 자갈부터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모래 쌓이고 그 다음에 더 가느다란 뭐 진흙이 쌓인 이런 구조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무거운 거 쌓이고 모래 쌓이고 뭐 자갈 쌓이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얘는 보면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 그치?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층리인데 이 지역은 지층이 역전되는 현상을 겪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퇴적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져지는 작용과 굳어지는 작용, 교결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맞는 설명. 그 다음 쇠설성 퇴적암으로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퇴적암이 형성된 후에 지층이 역전됐다. 지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다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의 퇴적 구조를 함께 표시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 센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C층 윗부분을 보니까 연흔이 발견이 되네. 그 다음에 B층은 건열이 발견이 됐고 A층은 이건 뭐 점이층리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부터 A층의 퇴적 구조로부터 퇴적될 당시에 물이 흘렀던 환경 알 수 있냐 그랬는데, 연은 물이 흘렀던 환경은 알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냥 얕은 물, 얕은 바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B층의 퇴적 구조는 주로 쉐일층에서 잘 형성되냐 그랬는데, 건열은 주로 이 갈라진 구조잖아. 이렇게 갈라진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진흙이 굳어서 만들어진 건열,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아주 가느다란 걸로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C층의 퇴적 구조는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잘 형성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층 같은 경우는 연은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얕은 물 밑에서 잘 형성이 되는 지형입니다. 니은하고 디귿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그림은 퇴적 환경을 크게 A부터 C로 나누고 그거에 해당하는 예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선상지가 있고 삼각주가 있는데 선상지가 뭐라 그랬니? 육지에서 그 산에서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경사가 완만해지게 되면 그 가지고 내려왔던 퇴적물들을 여기다 이렇게 쌓아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선상지는 결과적으로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퇴적 구조다 이렇게 여기 표현을 했고, 삼각주라는 거는 얘네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바닷물하고 만나게 되는 이런 지형에서 아주 운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퇴적물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쌓아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삼각주라는 거는 연안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는 그런 퇴적 지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대륙 사면은 당연히 해양 환경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에 B는 육상 환경이냐 그랬는데 육상이 아니라 연안 환경이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C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퇴적 환경이겠지 여기서는. 그래서 되게 맞는 설명. 그 다음에 A에서 생성되는 주요 퇴적암으로는 석탄이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육상 환경에서는 주로 쇠설성 퇴적암이 주로 발견이 됩니다. 쇠설성.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니은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 퇴적암의 퇴적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 나누고, 또 육상 환경에서는 주로 쇠설성 퇴적물, 좀 전에도 얘기했지, 맞는 설명. 또 해양 환경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 이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연안 환경에서는 해양 환경보다 산출되는 화석이 많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연안보다는 해양 환경에서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게 틀렸네. 4번이 정답. 다음 18번. 가랑 나는 퇴적 구조. 그럼 당연히 얘는 사층리,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건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가에서는 연은처럼 바람이나 물에 흐르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 그다음에 가는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생성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생성되는 거는 점이층리 같은 거지. 틀렸고, 나는 습한 진흙이 건조한 대기에 노출됐을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5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 두 그림은 서로 다른 퇴적 구조. 가는 연은이 되겠지, 물결무늬.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점이층리. 그러면 가는 과거 대륙붕이었던 지역에서 잘 나타나냐? 대륙붕은 수심이 얕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연은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호수에서는 가랑 나가 모두 발견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수의 연안 부분에서는 연은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점이층리는 호수의 깊은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호수에서는 둘 다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점이층리 나는 퇴적물의 무게에 따른 퇴적 속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도 맞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 다음 20번. 그림 가부터라는 여러가지 퇴적 구조의 단면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열, 점이층리, 사층리, 그 다음에 연흔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럼 1번. 가는 건조한 기후의 지역, 맞는 설명. 그 다음 나랑 달을 통해서 물이나 바람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냐는데, 나를 통해서는 알 수 없지. 이게 틀렸네. 2번을 정답 봐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그림 가는 태백 구문소, 그 다음에 나는 제주도의 수월봉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백 구문소 우리 고생대 지형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고생대. 제주도는 신생대. 자, 그럼 기억. 민혁이 가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있겠지. 고생대니까. 그 다음 나에서는 타포니가 발견되냐 그랬는데 타포니 발견 안 되지. 타포니는 그 여감층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마이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는 지금 수월봉이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고, 다음 가는 나보다 먼저 생성됐냐 그랬는데 당연히 가는 고생대 지형이고 나는 신생대 지형이니까 고생대가 훨씬 더 오래된 거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오래된 지형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그림 가나다른 우리나라 지질 명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 북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한산은 중생대 지형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삼방산, 이건 신생대. 그 다음에 진안군 마이산 그랬는데, 이거는 중생대.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러면 가장 나중에 형성된 거는 다가 아니라 신생대인 나가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판상전리가 나타나는 것은 가냐 그랬는데, 우리 뭐 북한산이나 도봉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화강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압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판상전리가 만들어진다.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또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된 거는 가랑 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하고 나는 둘 다 화성암이니까 맞는 겁니다. 다는 퇴적암이니까 안 되고, 그다음 타포니가 나타나는 거는 나가 아니라 다라고 그랬지, 다. 그래서 맞는 설명 니은 디귿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이산의 일부 모습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전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산 계속 나오잖아, 그치? 여감층이 되어 있고 여감이 여기 들어있던 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동그란 구멍 모양이 생긴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 바로 이 모양을 우리는 타폰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것도 맞습니다. 마그마가 지하 심부에서 식어서 형성된 열인데, 이거는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에 대한 설명이잖아. 근데 여기 마이산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구조야. 기억하고 니은에 3번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24번. 다음은 지질답사 후에 지층을 조사한 내용을 적은 건데,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로 사암층과 쉐일층으로 구성된 암석이고, 사층리가 나타나는데 역전되지 않았다는 표현 썼고, 또 새 발자국과 민물고기 뼈가 화석으로 나타났다. 민물고기 뼈가 나타났고, 또 새 발자국도 나타났어. 또 지층의 두께는 이 정도래. 그럼 퇴적 당시 환경은 대륙봉 정도의 얕은 바다에 열했는데, 바다가 아니지. 지금 민물고기가 보였잖아. 그치? 그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지층의 생성 장소는 심해층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새 발자국 같은 게 보였기 때문에 심해층이라는 표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퇴적 당시에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층리가 있었네. 그래서 3번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5번. 다음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지질 명소 가나를 조사하고 작성한 답사 보고서다. 자, 먼저 경상북도 울릉군 코끼리바위는 주상절리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사천시 코끼리바위, 둘 다 코끼리바위인데 얘는 층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주상절리가 발견된다라는 거는 결국 얘는 현무암이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층리가 발견된다라는 건 이건 퇴적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암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의 암석은 신생대에 형성됐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 현무암은 대부분 다 신생대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의 암석은 바다에서 퇴적되어 형성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퇴적암은 맞지만 세 번째 단서를 보게 되면 공룡 발자국과 공룡 알 화석이 발견이 된대. 그럼 공룡 발자국이 보인다라는 거는 바다가 아니란 얘기지, 그치? 육지,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어찌됐건 둘 다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제 코로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운데가 뚫려야 되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부터 뚫려 있었던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파도에 의해서 결국은 침식작용에 의해서 뚫린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